안녕하세요. 오늘 유니클로 수집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탭에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젠더키, 젠더 클래스 아이디, 클래스 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런 어떤 아이템이 있을 때 메뉴에 카테고리가 있죠. 그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수집된 걸 보시면 우선 아이디 이름, 컬러 이름, 그다음에 그 컬러에 해당하는 코드, 그다음에 여기 이미지는 그 옷의 메인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컬러 칩은 해당 옷의 컬러를 차트 내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수집할 때 이렇게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도 있고요. 이제 프로모션 여부가 또 있고요. 주요 문구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사이즈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옷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걸로 보게 되면은 바로 알 수 있죠. 우리 애가 만약에 120짜리 사이즈를 입는다고 하면은 이런 옷들은 애초에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이즈 레인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리뷰에 대해서 평균 평점들이 있고요. 리뷰가 몇 개나 달려있는지 뭐 그런 것들 정보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옷마다 이 젠더 정보들, 이 클래스 카테고리 키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회사에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왜 있는지 아실 거예요. 이제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어떤 카테고리별로 제품을 소팅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컬러 정보인데, 요거는 유니클로 사이트에서는 수집이 안 되고요. 여기 이렇게 제가 별도로 만든 패스트 API 컬러 분석 툴을 이용해서 시트 업데이트 되기 전에 이 컬러 칩을 제 패스트 API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같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은 각 카테고리별로 이 디자이너들이 이번 시즌에 어떤 컬러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 컬러의 분포도를 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브랜드마다 이제 카테고리마다 디자이너들이 다르다 보면 어떤 컬러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칩을 가지고 어떤 컬러군에 많이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분포도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우먼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다양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 블랙 그레이 계열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화이트. 키즈는 대부분이 컬러가 이쪽에 있어요. 블랙 그레이 화이트 쪽에 대부분의 컬러가 모여 있고, 다른 컬러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만약에 이쪽 카테고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쪽 카테고리에서 지금 이 컬러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쪽에 있는 컬러군으로 제품을 준비해서 들이밀면은 셀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이 데이터는 이제 다운로드를 엑셀로 받아가지고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함을 잘 아실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겠죠. 젠더별로 따로 요약을 하기도 하고요. 피트 택은 가격이 평균 가격을 이제 2만 원 정도에 맞춰놨고, 그 외에 일반 양말들은 지금 9,900원, 언더웨어는 12,900원. 에어리즘은 한 14,000원에 맞춰놨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유용한 지표들입니다. 요 지표에서는 사실 컬러는 의미가 없네요. 컬러는 뺄게요. 내가 만약에 진입하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이쪽 레깅스다. 가격대가 요 분포 내에서 위치하는 게 맞을 겁니다. 우먼즈에서 브라탑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3만원 안쪽을 타겟으로 하는 게 맞겠죠. 반팔은 대부분 2만원 안팎으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지표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크롤링을 하는 거다. 사이트로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우먼, 맨, 키즈, 베이비 이렇게 있습니다. 동쪽 사이트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계속 뭔가가 왔다 갔다 뜨고 있는데, 이것들이 메인 페이지였고 지금 다 이 네트워크에 존재하거든요. 제가 이거 미리 찾아놨는데, 우선 카테고리를 수집을 하셔야 돼요. 여기 텍소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카피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URL을 이제 보내실 텐데, 여기 붙여보시면 뭐 쿠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보내시면 돼요. 이제 배운 대로 에디필즈에서 이제 오브젝트화 시켜서 이제 분해를 해줍니다. 여기 얼핏 보시면 젠더, 성별, 우먼, 맨, 키즈, 베이비, 이게 이 부분이죠. 우먼, 맨, 키즈, 베이비.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디가 있죠. 이 아이디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수집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돼요. 아이디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나옵니다. 클래스는 뭐 아우터냐, 프리스, 스웨셔츠, 니트 가디건. 근데 여기 이 클래스 보시면 이 네임의 밑에 보면은 페어런츠라고 있어요. 부모가 누구냐? 워먼이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부모가 워먼인 곳에 아우터 프리스가 있잖아요. 여기 가보시면 워먼에
아우터 프리스 보이시죠? 지금 이 부분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럼 젠더 알겠고 클래스 알겠어. 그럼 카테고리가 나올 겁니다.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 다운 패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량 패딩이 있는데 얘네들은 페어런트가 우먼하고 여기 아우터 밑에 있는 겁니다. 우먼 아우터 밑에. 한번 볼게요. 우먼의 아우터 밑에 들어가 보면 여기 있죠. 패딩. 여기가 이제 카테고리가 되는 겁니다. 카테고리를 하면 또 서브 카테고리가 있겠죠. 심리스가 있고요. 재킷이 있고요. 여기 심리스가 있고 재킷이 있고 재킷, 심리스. 이게 서브 카테고리인 겁니다.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도 이거 일일이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짜고짜 크롤링을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이걸 보고 접근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 나는 젠더 클래스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를 먼저 수집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걸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집을 해 놓은 게 지금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젠더 아이디 키 클래스 아이디 키 네임 카테고리 아이디 키 네임 서브 카테고리 아이디 키 네임 이걸 다 받아놨어요. 여기에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를 스플릿 아웃을 하실 때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서브 카테고리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제일 많으니까 얘가 제일 하위에 있는 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서브 카테고리에는 이 페어런트가 있기 때문에 젠더, 클래스, 카테고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해를 하시는 겁니다. 서브 카테고리로. 분해를 하시면 이때 이제 여기다가 젠더 아이디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긁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젠더 키가 있잖아요. 젠더 키 이렇게 긁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 여기가 클래스니까 클래스 아이디 이렇게 긁어오시고 클래스 키 이렇게 가져오시고 이런 식으로 다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놓고 구글 시트에다 업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유니클로 사이트의 모든 정보 수집을 위한 가이드 맵이 되는 거예요. 지도가 되는 겁니다. 이후 수집을 하실 때는 수집을 할 거면 지도를 불러와야 되니까 이렇게 불러오는 작업을 먼저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막 수집을 하는 거를 지금 저 사이트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거나 수집하지 않고 최대한 범위를 좁혀서 소량만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우먼즈의 이너웨어 쪽에 히트 태그를 수집을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복 노드를 붙여가지고 C URL을 이제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들어오기 전에 밖으로 나가볼게요. 여기까지 오고 이거 다 지웁니다 여기. 그리고 우먼즈에서 아까 이너웨어였죠. 이너웨어 여기서 지워야 돼요. 이너웨어 히트텍, 이너웨어 히트텍 이렇게 들어오면 네트워크가 막 왕창 생겼잖아요. 이런 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품을 한번 쳐봐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올까요? 여기는 아닙니다. 프로덕트는 가격이랑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맞습니다. 지금 컬러랑 가격이 있기 때문에 컬러 정보가 나오고 이미지 정보가 나오고 가격이 나오고요. 제품명도 나오죠. 제품 아이디도 나오고 네, 프로덕트 아이디, 프로덕트 이거를 카피를 하시면 됩니다. 카피하시고 새로 만들게요. 익스큐트 커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대로 보낼게요. 자, 이게 지금 이게 같은 상황이죠. 여기서 오브젝트를 분해를 해야 되고 쪼개주시고 여기서 스플릿을 하셔야 되죠. 스플릿 할 때 뭘로 할 거냐. 지금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필요 없고요. 주 내용이 아이템이 있어요.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죠. 지금 요게 각 상품 하나하나입니다. 지금 4개 나왔잖아요. 어디에 해당하는 4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4개가 나온 거예요. 아마 여기 같은데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또 있죠. 여기도 또 있고 여기도 또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서브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 4개의 제품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 히트텍 밑에 있는 4제품, 엑스트라 원 밑에 있는 4제품은 4제품이 아니죠. 더 있죠. 이것들은 별개의 네트워크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여기 4개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찾은 거는 저기 4개짜리 네트워크를 찾은 거고 그거는 여기를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검색 범위에 프로덕트 아이디에서 하나, 둘, 셋, 넷 이 4개만 검색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4개만 검색하지 말고 다르게 검색하는 방법은 없는지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여기 카피. 자, 지금 다른 네트워크를 살펴보니까 이게 제가 찾던 겁니다. 여기서는요 제품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요 카테고리 번호하고요 젠더 넣고요 클래스 아이디 넣고요 보이시죠? 아이디들을 넣어서 지금 검색을 하게 해놨어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카테고리 아이디고 98313은 뭔지 검색해 봅시다. 98313이 딱 여기네요. 히스텍 엑스트라 원 여기에 서브 카테고리 아이디입니다. 그 말은 서브 카테고리 아이디까지 입력을 해줘야
검색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빼도 검색이 되긴 돼요. 이걸 빼도 검색이 되면 카테고리 내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올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는 제품을 수집을 할 때 그 제품의 서브 카테고리 위치는 알 수가 없겠죠. 그냥 카테고리로만 다 수집이 될 거기 때문에 얘가 레깅스인지 양말인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요청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기 서브 카테고리를 요청해서 아이템을 딱 그 서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소수의 아이템만 받아오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수집을 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 스플릿까지 우선 해서 보시고요. 꽤 많네요. 아이템 이게 각 옷이잖아요. 이걸로 먼저 분해를 해줍니다. 옷별로 분해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컬러를 또 분해를 해줘야 돼요. 여기 컬러를 이렇게 분해해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컬러를 분해할 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앞에서 아이템 분해 안 하고 컬러 분해해도 되는데 제가 이거 단계별로 보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노드 수를 줄인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이템으로 한번 분해를 하는 과정을 해야 내가 나중에 이 단계를 역추적하는 게 쉬워집니다. 아, 여기가 스타일을 분해한 거고 여기가 컬러를 분해했구나. 로그를 하나 남기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로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컬러 쪼갤 때 이제 모든 필드를 포함하게 시키세요. 이제 모든 필드가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든 필드를 포함을 하셨기 때문에 온갖 필드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Edit Fields로 넘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굉장히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수집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아이디 있어야 되죠. 이름이 있어야 되죠. 컬러명 있어야 되죠. 컬러 코드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게 아이디죠. 그죠? 여기다 아이디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 이름 있어야 되죠. 네임 지정해 주시고 가격이고요. 컬러죠. 컬러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컬러 네임이 있고요. 이런 플래그 같은 거 하나 남겨두시면 괜찮죠. 이게 지금 신상이란 얘기잖아요. 새로운 컬러.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오셔서 위에서 네임을 가져와 여기까지 하시고 가로 밖으로 나가서 조인 하시면 이렇게 다 묶입니다. 하나로 사이즈 레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카테고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왜 안 되고 있냐면은 구글 시트에서 가져오거든요. 원래 제가 지금 여기 연결을 안 시켜놔가지고 카테고리를 가져올 수가 없는데, 카테고리 여기 앞에 가서 구글 시트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땡겨오면 되니까 그거는 하시면 되고, 컬러 네임 앞에다가 컬러칩 붙이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 컬러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컬러칩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4컬러밖에 없다고 해도 컬러칩은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 계절 시즌마다 특정 컬러는 빠지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판매했던 컬러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 컬러칩을 주소창에다가 쳐보시면 이렇게 컬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당겨 놓고요. 이 칩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가져올 거냐. 보세요. 지금 여기 10번이거든요. 이게 10번인 컬러의 이 주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컬러가 무슨 컬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컬러 부분이 어디였죠? 14번 컬러거든요. 그러면 14번 컬러의 컬러칩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이제 10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 10번 부분만 지우시고요. 얘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다가 14번이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따옴표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 따옴표가 들어가면은 이 수식을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시면 보이십니까? 따옴표 지우니까 여기 지금 14번을 제대로 선택을 했죠. 지금 이거를 컬러로 쪼개놨잖아요. 우리가 앞단에서 각 컬러별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한 개의 컬러별로 컬러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럼 잘못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컬러로 쪼갰기 때문에 이 컬러의 밑에 있는 얘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 와가지고 여기 네모칸 안에 지우고요. 여러분 여기서 맨 밑에 컬러, 우리가 이걸로 쪼갠 거라서 여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다음 아이템으로 가면 이제 3번 컬러가 될 거고, 그 다음으로 가면 7번 컬러가 될 거고, 이렇게 컬러별로 이 컬러칩을 가져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글 시트에서 컬러칩이 바로 보이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이미지 가로하고 따옴표 하고요.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가로로 감싸 주시면 돼요. 요걸 한번 해서 실행을 해 봅시다. 기존 시트에다가 대충 비슷하게 맞는 걸 맞춰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넣고 컬러 코드, 컬러 네임, 플래그 하나 붙여주고 사이즈 레인지 넣어주고요. 잠깐만요. 여기 앞에서 사이즈를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할게요. 다시 가서 보면 제대로 나왔죠?
여기는 이제 구글 시트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앞에서 실행을 안 했으니까 빼고 이 정도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넣으면 구글 시트 밑부분에 입력이 벌써 끝났네요. 벌써 끝났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이만큼 수집을 끝냈죠. 여기가 평점 부분 들어왔고 사이즈 들어왔고 6칼라 있고 일본 매장 제품 리사이클 소재 뭐 이런 태그 들어와 있고 가격 들어와 있고 중요한 건 컬러 칩이 다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컬러가 잘못 들어왔어요. 컬러가 왜 잘못 들어왔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실수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했던 실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컬러가 레프레젠테티브가 아니죠. 컬러는 레프레젠테티브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 컬러에서 가져야 되고 내가 스플릿 아웃으로 쪼갠 부분에서 컬러 네임도 마찬가지 여기서 가져야 되죠. 실행을 하고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어때요? 잘 들어왔죠? 컬러랑 이 컬러 칩이랑 잘 맞죠? 제품 사진도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품 사진 넣어놨잖아요. 네, 넣어놓은 것들, 제품 사진 넣어놓은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컬러 칩이랑 다르게 제품 사진은 워낙에 커서 링크로 들어가서 보게 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굉장히 방대하게 수집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사이트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테스트를 통과했잖아요. 이제 여기를 만지셔야 되는데 우리 카테고리 번호랑 매칭되는 것들을 찾습니다. 찾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뭔가요 지금? 카테고리 아이디잖아요. 카테고리 아이디가 여기 들어와야 된다. 얘는 카테고리 아이디. 포시트를 불러오고 필터를 통과시키고 여기서 이제 넣어볼 거예요. 여기 카테고리 아이디였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아이디를 찾습니다. 요거를 카테고리 아이디 앞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는 지워야겠죠. 지우고 얘 정체를 찾습니다. 얘가 누군가 찾아봅니다. 서브 카테고리네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서브 카테고리 아이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서브 카테고리를 지우시고 카테고리 아이디가 한 번 더 나오죠. 지금 여기 한 번 더 나옵니다. 지우시고 이거 오프셋 리비트 이거는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 유니클로 사이트에서는 페이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빅딜이 아니에요. 몇 번째 제품부터 표시할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오프셋이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1페이지에 20개의 제품이 나왔는데 20번까지 봤어요. 21번부터 보려면 2페이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프셋에다가 만약에 20을 넣어버리면은 20번째 제품부터 나오기 때문에 앞에 거를 건너뛰고 볼 수 있는 거죠. 알아만 두십시오. 유니클로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다음에 이제 밑에 또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클래스 아이디에서 57963 써있잖아요. 이게 아마 이 클래스 아이디 같은데 맞네요. 클래스 아이디 지우시고 이제 크게 해서 봅시다. 이제 카테고리 아이디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근데 사실 이거 필요 없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맞춰주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야지 봇 감지를 최대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AJAX 페이지 URL 이쪽에도 보시면은 워맨이라고 써있죠. 워맨. 여긴 젠더 키네요. 젠더 키가 여기 또 들어가야 돼요. Fine Innerwear가 얘가 여기 키인데요. 클래스 키인지 카테고리 키인지는 봐야 됩니다. Innerwear네, Innerwear. 여기 클래스 키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F 다음에 히트텍 들어가죠. 이게 카테고리 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들어갔는데요. 빠진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woman 빠졌네요. 여기 woman, 젠더, 키. 이 구조가 한번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입니다. 그래서 보내봅시다. 여기까지 눌러서 잘 되는지 볼게요. 잘 들어간 것 같고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입력이 됐어요. 이렇게 잘 입력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 과정은 제가 정말 하나하나 하는 모습을 무편집으로 그냥 다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이 길지만 무편집 속에서 제가 실수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보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자료 수집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는 법을 잘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구글 시트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필터를 거는 형태로 제가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다가 얘네를 다 에딧 필즈로 하나 해두시고요. 여기다가 젠더 아이디가 있고 젠더 아이디, 젠더 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다고 칩시다. 이 앞에다가요. 여기 execute에서 when executed by another workflow 얼마 전에 택배 시스템 제가 알려드릴 때 구현했던 노드지 않습니까? 얘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도 이제 젠더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다 나열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죠. 갖다 놓고 얘를 MCP 노드에서 불러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택배 알려드렸을 때 그 택배사 코드를 먼저 구글 시트를 불러와서 그 택배사 코드 검색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값을 전달하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이 유니클로 맵을요 그대로 입력을 해서 얘를 가져오게 하세요. MCP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남자 속옷 히트텍 제품 검색해봐 라고 하면요 맨즈를 먼저 셀렉을 할 거고 이제 속옷이라고 했으니까 이너웨어를 셀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히트텍이라고 했으니까 히트텍까지 검색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문제인데 여러분이 MCP 서버에서 사용하실 때는 팁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서브 카테고리만 지우시면 됩니다. 아예 지워버리세요. 이거 아예 지워버리세요. 이거 보이시죠? 지워버리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지워볼게요. 준 것 같은데요? 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 서브 카테고리를 빼버리면은 그냥 그 카테고리 내에 있는 제품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MCP용으로 좀 보기 쉽죠. 왜냐면 MCP로 내가 시키는데 그냥 이너웨어 히트텍 찾으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안에 서브 카테고리까지 찾아가지고 이 안에서 이게 히트텍 캐시미어인지 히트텍인지 코튼인지 이것까지 지정해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MCP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 때는 이게 편합니다. 뭐 내가 나중에 뭐 에어리즘을 사고 싶어. 그러면 남자 속옷 에어리즘 검색해줘라고 하면은 요거 싹 다 검색해주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MCP를 이용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격 위주로 검색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리를 해서 알려줘요. 저희 챗봇 만든 거에다 쓰시면은 텔레그램이나 슬랙에다가 물어보시면은 다 알려줍니다. 저는 쿠팡이랑 네이버도 그렇게 해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쿠팡 네이버에다가 뭐 검색해서 뭐 10개만 뽑아서 알려줘 하면은 가격 순으로 알려줘 하면은 다 알려줍니다. 쿠팡 네이버 쇼핑도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쇼핑몰마다 지금 유니클로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구현하신 김에 수집 용도로 쓸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칼라 뭐 분석까지 할 필요가 없으실 분들은 또 그냥 제품 검색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지운 부분은 오프셋 앞에 여기서부터 패스 앞에 카테고리 앞에 여기 중간 부분에 서브 카테고리 아이디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통으로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MCP 서버 구성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사이트를 볼 거예요. 미국의 올드네이비라는 사이트를 제가 할 건데 그 사이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사이트인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사이트를 하는 이유는 그 사이트가 거기를 크롤링을 하시면은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요. 국내 웬만한 잡다한 사이트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 사이트는 아마 1부로 안 끝날 거고요. 아마 한 3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그 사이트를 하셨을 때 여러분이 국내 사이트 웬만한 사이트는 다 껌이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쉽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하시는 게 관심이 없더라도 집중해서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NALN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코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딩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코딩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크롤링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코딩을 아무리 잘해도요 그 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모르면은 크롤링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